저희 채널의 대표 영상 중 하나인 조선시대 왕비편. 전만이라면 당연히 이미 본 영상이죠? 설마 안 보신 분은 없겠죠? 지난편 줄거리. 워커홀릭 수준으로 할 일이 겁나 많고 지켜보는 눈들도 많아서 남편이랑 뜨밤 한번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던 조선의 왕비. 그런 왕비 말고 왕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후궁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데렐라급 인생 대역전, 꽃길만 펼쳐진 개꿀 인생이었을까요? 조선의 후궁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엔 대략 175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택후궁과 승은후궁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간택후궁은 말 그대로 간택된 후궁입니다. 뽑는 과정은 세자빈을 뽑을 때와 비슷하죠. 정식으로 선발 기구를 설치한 후 금혼령을 내리고 명문 사대부 가문들에게 단자를 올리게 했는데요. 왕실 어른들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죠. 반면 승은후궁은 왕의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된 경우였습니다. 궁녀, 노비, 기생 등 신분과 출신이 매우 다양했는데요. 그 중에는 무려 과부도 있었죠. 장희빈, 장록수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 후궁이 대부분 이쪽인데요. 남들이 짝지어준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다 보니 드라마에서는 훨씬 더 로맨틱한 관계로 묘사되곤 하죠. 그럼 왕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해서 하룻밤 함께 보내고 나면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전부 인생 역전 후궁이 됐을까요? 승은 한두 번 입었다고 바로 후궁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책봉을 받아야만 진짜 후궁이 될 수 있었죠. 후궁이 못 되더라도 승은을 받은 궁녀는 상궁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석대로 상궁까지 올라가려면 무려 20-30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만약 아이까지 낳게 되면 더 높이 올라 후궁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 한 명이 둔 후궁은 평균 6.4명. 평균 숫자를 높이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은 태종인데요. 무려 19명의 후궁을 뒀습니다. 후궁이 적었던 왕은 순조, 단종, 헌종. 그리고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왕도 있었습니다. 경종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순종은 일제의 나라를 뺏기기 직전이라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현종은 와이프가 역대급 기존세라서. 현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녀의 큰아빠 김자명은 당시 조정대신 중 존잘로 유명했는데요. 피는 못 속인다고 명성황후 또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외모와 성격으로 현종을 꽉 잡고 있으니 후궁에게 눈 돌릴 시간이 없었겠죠? 그나마 아들 숙종이 태어나고부터는 그녀의 관심과 집착이 전부 숙종에게 몰빵했는데요. 아들은 그런 엄마를 좀 부담스러워했다고 하죠. 이후 숙종이 왕이 되자 명성황후는 나랏 일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들의 입지를 위협할 만한 사람은 모함을 해서라도 끌어내렸고요. 당시 아들 숙종과 썸을 타던 장희빈도 영 마음에 안 든다면서 궁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어렸을 적 궁녀로 입사해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왕의 눈에 들어서 찐한 밤을 보내고 결국 후궁 책봉까지 완료한 추추. 는 개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나대고 깝치는 후궁들도 있긴 했겠지만 MSG 싹 뺀 현실은 왕비의 파워가 거의 넘사벽이었죠. 조선시대 왕비는 궁 안팎의 모든 여인들을 통솔하는 내외명부의 탑시드급이라 후궁이 궁에서 별탈 없이 무난히 살아남기 위해선 왕비의 비위를 맞추며 바짝 엎드려야 했습니다. 후궁이 왕비보다 화려하게 꾸미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사는 365일 일하느라 바빠 뒤지겠는데 감히 부하직원 나부랭이가 탱자탱자 놀 수 있었을까요? 후궁도 마찬가지로 왕비와 함께 공부도 하고 일도 빡세게 해야 했는데요. 직급별로 업무가 좀 달랐습니다. 정 1에서 2품 후궁은 예절 공부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정 3품 후궁은 제사 준비와 손님을 맞이하는 일, 정 4품은 왕이 지내는 정각관리 업무에 명주실로 옷감까지 짜서 바쳐야 했죠. 아니 내 남편이 왕인데 이런 짜치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열받는데 확 그냥 내가 왕비를 해버려? 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수기 윤씨의 이야기입니다. 공해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왕비에 책봉된 윤씨. 책봉 당시 윤씨는 마침 임신 중이었고 훗날 연산군의 엄마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 역전은 여기까지. 성종이 다른 후궁들과 지내는 날이 늘어나자 윤씨는 질투에 불타올라 후궁들을 저주했는데요. 후궁의 방 근처에 시체의 뼈를 묻어두고 독살 계획까지 세우던 중 성종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유명한 썰로는 화가 난 성종이 윤씨의 생일날 다른 후궁에게 가버렸고 그 빠기친 윤씨가 남편의 용안을 할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녀는 폐위길을 걷게 됩니다. 궁에 온 지 7년, 왕비가 된 지 3년 만의 일이었죠. 다만 이렇게 후궁에서 왕비가 되는 출세길은 숙종 때에 완전히 막힙니다. 장희빈의 일로 시기와 질투에 질려버린 숙종이 왕비 승진 금지법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꽤 빡센 인생을 살았던 후궁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후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궁과 왕 사이에 어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궁에 남을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후궁들은 왕이 죽으면 삭발을 하고 비구니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찰에 들어가 왕의 명복을 빌었죠. 비구니가 되지 않은 후궁들은 한 집에 같이 모여 살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관리도 쉽고 따로따로 집을 안 구해줘도 되니까 비용도 절감됐죠. 근데 여기서도 불교의 스멜이. 사실 말이 궁궐이지 여기도 까보면 절과 비슷했는데요. 건물 안에 불상을 세워두고 종도 달고 스님들도 수시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의 나라죠? 대신들이 저 불교 냄새 나는 것 좀 없애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현종 때부터는 후궁들의 기숙사가 싹 다 없어지고 후궁들은 사가로 돌아가서 자식 손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극에서 후궁을 발견하면 교양만두에서 본 내용이 생각날 것 같은데 그렇담 이번 편 한 번 더 봐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